이종섭 주 호주 대사 전 대사가 됐네요. 어제 한 10시쯤 사퇴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. 이게 좀 과정이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사퇴를 한 배경에 어떤 누구의 또 영향이 있었냐가 가장 관심받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.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 때 직접 얘기하셨잖아요. 용산에 얘기했다. 그래서 이거 관철시켰다.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이 이종섭 대사 귀국 직후부터 계속 용산 쪽에 이야기는 했을 것 같아요.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결론을 좀 너무 늦게 내린 게 좀 안타깝긴 하죠.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이제 만시지탄인데 그러니까 이제 욕 먹을 거 다 먹고 매 맞을 거 다 맞고 좀 늦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다 저는 알 것 같아요. 이런 사건이 생기면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이다 다 알잖아요. 근데 그걸 왜 선제적으로 좀 초장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못 하는지 그래서 시간 끌다가 이렇게 결론은 그대로 내면서 효과는 별로 못 보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도 안 한 거보다는 다행이다.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불이 더 번지는 거를 막는 효과는 있겠다.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. 근데 이제 이게 해임이 아니라 사퇴였다. 그래서 이 정권 심판론을 이제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.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. 그러니까 할 때 좀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늦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우리가 이런 통상적으로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어요. 지금 후회해봤자고 그냥 급한 상황에서 이 돌파구가 없으니까 이종섭 전 대사에 대해서 이게 사퇴 형식을 빌린 사실상 해임을 한 것인데 차라리 말씀한 대로 그냥 해임을 했었으면 조금 더 분명한 메시지가 됐겠죠. 근데 이종섭 전 대사 부분들은 이제 최수근 상병에 대한 어떤 수사 외압에 대한 수사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후에 이게 사임만 해놓고 나서 그냥 가만둔다고 해서 이게 효과를 볼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사임을 해놓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과 별개로 대통령실이 최수근 상병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. 아니 괴롭힌 게 아니라 그래야만 국민의힘이 나름대로의 기사 예상할 수 있는 한 수가 되지. 그냥 봐봐요. 이종섭 대사 런 시켰다가 턴 시켰는데 턴 시켜놓으면 좀 뭔가 괜찮아질 것 같았어요. 여론이. 근데 더 안 좋아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종섭 전 대사를 계속 놔둘 수 없으니까 일단 사실상 해임을 한 것인데 또 모양새도 자진 사퇴로 갔단 말입니다. 근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요거를 조금 더 본인들의 선거 전략으로 국민의힘이 이용하려면 이종섭 전 대사의 공수처 수사와 더불어 대통령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최수근 상병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철저하게 수사해라.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만 여기에 효과를 볼 수 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것도 맞는 말인데 늦었지만 어쨌든 사퇴한 것은 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. 각계 각층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총선 못 치러요.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이 결심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고 정무라인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사건의 초창기부터 이거 정리하고 안 가시면 이거 큰일 납니다. 대통령한테 계속 혼나면서도 지속적으로 민심을 좀 반영하는 보고서를 올린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보고서를 올렸다는 사실을 취재하신 거죠? 예, 김 전 의원님. 이럴 때 고위공직자를 지낸 사람의 사퇴 어떤 공식 매뉴얼은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피해자 유족에게도 유감을 표시하면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나는 사의를 표명했다.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석인데 어떻게 나왔느냐? 그게 아니라 사의를 표명하고 남은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.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어요. 그러면 이 얘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협박같이 들려요. 내가 지금은 선거 때고 한보 후퇴하고 그러지만 나 정말 이거 아니 꼽지만은 내가 사퇴는 하지만은 앞으로 가만 안 있을 거야. 이런 말도 아닙니까 이게. 그렇다면은 이게 사퇴를 수습하는 방향이 맞냐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선거 때니까 이 정도까지는 양보한다는 메시지로밖에 안 들려요. 그래서 이 사건에 일관되게 관통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해임 임명과 사퇴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권력의 태도가
국민들한테 이렇게 뭔가 상실된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수습하는 모양이 전혀 아니에요. 근데 이렇게 되면 선거 이후에 더 갈등이 커진다는 걸 미리 예고한 겁니다. 이거는.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했다. 이 결단이라는 워딩에 이제 포인트를 좀 보도도 있었어요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굉장히 큰 결심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이 화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 거다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아니 본인이 결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 크게 결단을 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럼 그 결단 안 하면 어디까지 감당하고 버티실 수 있습니까? 이게 자꾸 국민들하고 맞서겠다는 말투 아닙니까? 이 말투 자체가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윤 대통령이 뭐 결단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저기 뭐냐 그러면 외교적으로 이미 국제적인 대망신을 하고 대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바꿔주는 건데 투수로 얘기하자면 5회 말에 대량 실점을 한 투수예요. 그런데 7회, 8회 그럼 계속 끌고 가려고 그랬던 겁니까? 그게 감독의 결단입니까? 저는 이런 말에 이런 용어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국민을 조금 쉽게 보는 거 아닌가. 아직도 좀 사태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는. 이제 민심이 만약에 이게 잠재워지지 않는다면 이런 포인트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총선을 의식한 움직임이어서 그런 게 너무 보여서 그래서 좀 이제 민심이 잠재워지지 않는 지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 최상병 수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계속해서 이제 두텁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 전망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.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 갈래로 봐야 되는데 모든 언론이 쓰는 건 공수처 소환 여부입니다. 근데 그거는 아직 저 시기도 특정되지 않았고 사전 절차가 많아요. 반면에 박정훈 대령 군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고. 공수처 소환보다는 이제 그렇습니다. 재판에 증인으로 이거는 가는 이미 것.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는 그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는 게 책임 있는 자세고 공수처는 나중 문제예요.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예. 공수처 소환 문제도 그렇습니다. 이종섭 대사에 대한 공수처 소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한동훈 위원장의 협력이 절실합니다. 왜 그러냐? 거기에 그 임종득, 신범철 두 분 공천장을 한동훈 위원장이 줬잖아요. 말하자면 이종섭 장관이 죄송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네, 이종섭 장관이 주범이라면 그 두 분은 공범입니다. 그러면 공범을 먼저 수사하는 게 정상이에요.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장을 줬지만 이 두 후보도 공수처 출석하는데 내가 협력하겠다. 이렇게 나와야 순서가 맞지. 그 두 분은 빼고 이종섭 장관만 홀로 소환할 수 있습니까? 그건 법리적으로도 안 되잖아요. 주변 정황 수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. 근데 이종섭 전 장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협조지만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했다면 제대로 된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대통령이 2년 동안 국정 운영하는 거 보면 잘못된 결단들을 많이 했던 것이고 결국에 이종섭 전 대사를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결단도 결국에는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 총선이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.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물어보세요. 왜 그런 결정을 해서 이 총선판을 이렇게 다 망쳐놨느냐. 그런 비판을 안 할 국민의 후보들이 뭐 있겠습니까? 다 그 얘기를 할 건데 중요한 거는 뒤늦게 수습을 하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최승훈 상병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협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박정훈 대령 군사재판에 가서 이종수 전 대사가 증언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증언을 토대로 또 그게 증거가 돼서 공수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. 지금 현재 보면은 이종섭 전 대사에 대해서 저희 당의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라고 장성 출신인데 잘 알더라고요. 이종섭 대사를요. 같이 동기잖아요.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김병주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아는 이종섭 전 대사는 장성 출신으로 굉장히 명예를 중시 여긴다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대로 말할 공산이 큰 성품을 가졌다. 그런 거를 간파하고 호주 대사로 도피시킨 게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하셨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이종섭 전 대사가 사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하고 공처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빗장을 대통령실이 열어줘야 돼요.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명예롭게 이야기해라. 이 정도를 던져줘야 국민들이 뭔가 숨기려고 하지 않는 거구나.
중요한 거는 도피를 시켰기 때문에 뭘 숨기려고 했던 그런 의심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비판을 받는 것이고 그랬더니 그걸 수술하려면 그런 의심들을 털어줘야 된다.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. 근데 지금 박정훈 대령 그 재판에 저기 이종섭 대사가 출석 뭐 안 한다 얘기 안 했잖아요. 아, 변호인 측이 증인 네. 신청했는데 네.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아직 안 그러니까 나왔고. 어떤 입장도 아직 밝히지 않았지 안 나간다 소리는 안 했잖아요. 아니. 그거는 좀 지켜보셔야지. 아니, 그게 그다음에 아니라. 제가 늘 이 건에 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는 민주당이 고발한 시점이 작년 9월인데 아무리 주변 조사, 정황 조사 이런 걸 한다 그래도 벌써 지금 몇 달째예요? 거의 반년 가까이가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까 신범철 후보나 임종득 후보도 그 수사 받아야 된다 이랬는데 그분들 공천장 받기 전부터 그 저기 소환해가지고 수사를 좀 하지 아니, 계속 그건 이렇게 그렇지가 않죠. 저 보세요. 네. 9월에 그 고발이 됐을 때는 한참 박정훈 대령이 이제 기소될 무렵입니다. 네. 그래서 사건의 어떤 그 아웃라인이 안 잡힌 상태에서 공수처 최초의 압수수색은 12월 말이었습니다. 그것도 몇달 12월 말이고 지났잖아요. 압수수색. 그 다음에 1월에 그 저 15, 16, 17일 사흘에 걸쳐서 압수수색이 또 이루어졌거든요. 그래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증거 자료에 대한 기초 수집이 이루어지는 터에 더 많은 증거가 2월에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. 그러면 공수처는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소환이 예정되던 때 그러니까 막 공수처 압수수색이 들어가던 바로 그 시점이 호주에 아그레망 보내고 이 대사직 보내는 게 서두르던 그 시기입니다. 대략 일치하거든요. 그러니까 알겠습니다. 공수처가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. 있긴 있어요. 예. 하고 있죠. 지금 이전 대사 측에서는 공수처의 소환을 요청한 상황입니다만 공수처에서는 이제 바로 소환은 어렵다는 입장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요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.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돼요? 네, 저 잠시만요.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방해 금지 모드를 해놓긴 했는데 제가 미처 못 끈 알람이 좀 울린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장소.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떠한 조사나 수사나 사법적인 문제는 좀 선거 이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재판정에 자꾸 출석을 하시도록 재판부에서 좀 강요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한 뭐 12, 3일 정도 미룬다고 해가지고 재판이 뭐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사법적인 문제는 좀 선거 뒤로 미루는 거 좋겠다. 이 문제 가지고 너 왜 수사 안 받아? 왜 조사 안 받아? 왜 재판 안 나와? 이러면 선거 못 치러요. 그래서 그러한 것이 좀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전 대사의 이 최상병 관련한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.